자, 이제 위치입니다. 오케이? 위치가 되는 거고, 위치고, 그리고 속도, 속력이고, 가속도, 가속력이고, 등등등 용어 정리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5가지 단어 일단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뭐를 전제하느냐 하면 얘는 어떤 운동을 전제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 당연히 나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잘 모르더라고. 상하 운동이다. 좌우 운동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상하 운동과 좌우 운동은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하면 결국에는 한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갔다가 쭉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오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가 시간 t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위치 x가 됩니다. 얘가 1이 되겠지. 얘가 1이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1이고 2라고 둔다라고 치고 얘가 3이라고 둡시다. 얘가 5라고 두고요. 일단 대충 비율 관계 다 무시하고 갈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마이너스 2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상황이냐면 내가 위에다가 살짝 표시해 줄게.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느냐?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 0이 여기 있으면 0이 여기 있었다고 칠게. 그러면 자, 1이라는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시작점이 여기서 1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자, 얼마? 점점 더 갑니다.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2라는 위치까지 가겠지. 오케이? 그때 시각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데 시각이 1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가 t가 1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때 얼마죠? 3이야. 오케이? t가 얼마라고? t가 3입니다. 쭉 가다가 계속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2라는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2라는 지점까지가 t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느냐?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지점에 t가 얼마가 될 거냐면 t가 7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지? 좌우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야. 좌우로만 움직였었을 때 이 운동을, 여기 들어있는 이 운동을 뭐로 표현한다? 이 운동, 좌우 운동을 시각과 위치에 대한 함수, 변위 함수라고 부릅니다. x를 ft로 나타낸 게 얘를 변위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변위 함수를 내가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위 함수 자체가 원함수라고 지칭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변위 함수를 뭐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x'이 되겠고 얘가 f't가 되겠죠. 얘를 우리 뭐라고? vt라고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v라고 적기도 해요. 오케이? 됐지?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 그대로야. 그래서 딴 거 없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둘, 여기가 5가 되겠지.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쭉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얘를 미분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 면적을 만약에 t라고 둔다라면 요 면적을 t라고 둔다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까지. 오케이? 함수값. 요 함수값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간격이 t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넓이가 그냥 간격 t야.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게 표시하자고. 오케이?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요 간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동 거리라고 얘기하겠지. 오케이? 이동 거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조금 해봅시다. 근데 이동 거리를 표현하게 되면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고, 자, 이동 거리는 뭐랑 동일하냐면 도함수와 x축 사이에 뭐다?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오케이?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압축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x축과 도함수 사이에 넓이가 되는데 얘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래 끝이 있겠죠. 위 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t로 적분을 하는 건데 여기에 누가 오느냐? 넓이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함수에 절대값이 취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속도함수에다가 절대값이 취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그냥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입니다. 저게 용어고 속도는 그냥 속도를 뜻하는 게 아니야.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자, 순간 변화율.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를 뜻합니다. 얘가 순간 속도를 뜻하는 거고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순간 속도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순간 속력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지? 그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동거리죠. t가 어디서부터? 0에서 t가 a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b까지 변할 때 이동거리를 뜻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이동거리를 뜻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조금 표현하기가 좀 힘들긴 해.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동거리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그 전 단계, 자, 이런 거 봅시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속도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속도함수의 dt가 된다. 내 기호를 좀 적어볼게. 얘가 원래 뭐였느냐? 얘가 누구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되니까 ft죠. 오케이? 얘 부정적분. 그러면 부정적분이 ft고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fb에서 fa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뭐다? 양쪽 끝단을 보는 거야. b일 때 끝단과 a일 때 위치를 보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 b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의 위치를 뺀다는 얘기니까 t가 어디에서 a에서부터 b까지 흘러갔었을 때 f의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FA에서 FB 함수값들의 뺄셈이니까 이런 형태, 변화량으로, 양음으로 가지는 변화량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게 뭐가 되느냐? 위치의 변화량이 정적분 값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정적분 값이니까 위치의 변화량,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가 뭐를 뜻하는데 t가 b일 때 위치잖아요. t가 b일 때 위치인데 그거는 뭐다? 자, 항상 뭐가 있어요? 초기 위치가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초기 위치. 지금 여기 이 등식에서는 A에서 A일 때 움직이니까 A에서부터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거니까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에 DT를 해주면 되는 거고 초기 위치에다가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A에서부터 B까지의 뭘 더해주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미분을 합니다. 속도가 됩니다. 오케이? 됐니? 됐죠?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관계들이 결국에는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야. 얘가 원함수면 얘가 도함수라는 얘기고 맞죠? 이게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고 마찬가지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다? 얘가 원함수면 얘가 도함수 관계니까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 그 관계로 보신다 라는 얘기를 했고 오케이? 다 됐어? 자, 근데 이제 속도 함수가 있어요. 속도 함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적분을 하는 거야. 자, 적분을 한다는 얘기야. 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바로 위치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위치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조작을 해야 됩니다. 속도 함수에서 얘가 도함수니까 자,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자, 이렇게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게 되면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초기 위치를 추가를 해주셔야지 뭐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아까 전에 속도를 그냥 정적분했었을 때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도 가끔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속도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뭐냐?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니까 뭐가 추가가 되면 여기에서 일단은 초기 속도가 추가가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속도가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속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관계들이 전부 다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세세함을 잡아봅시다. 여기 풀면서 좀 더 잡아볼게. 자, 쭉 가보았을 때 자, 기본적인 베이스 뼈대는 뭐다? 그냥 도함수로 보고 원함수로 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씩 좀 한번 해봅시다. 836번 봅시다. 저 뒤에 836번. 자, 거기 보시면 처음 속도가 나와 있고 지상 55m 높이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 처음 위치가 나오죠. 처음 위치가 나옵니다. 처음 위치가 얼마야? 55야. 즉 t가 0일 때 위치가 55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vt가 나오는데 vt가 50-10t입니다. 그러면 그릴만 하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이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 자, 여기가 t가 얼마가 될 때? 5가 될 때가 있을 거잖아. 맞지? t가 5가 될 때
0이 될 거고 여기가 50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봐?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 가서는 뭐냐, 여기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니까 물체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즉 여기가 변이 함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이 함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양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이랑 동일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50, 2개, 250, 125가 되겠네. 맞죠? 125야. 문제는 내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에서는. 근데 0일 때 얼마나 그랬어요? 0일 때 55가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 높이가 125를 55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180이 됩니다. 오케이? 다른가요? 이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속도와 여기에서 이동 거리를 물리적으로 해석한다. 그게 아닙니다. 원함수와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 그거예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지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지면에 닿는 순간이다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면에 닿는다라는 얘기가 지면이야. 위치죠. 위치가 얼마나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위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위치가 0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때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니까 이거 55m니까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되는 지점 찾아야 되겠네. 얘가 되는 지점 찾아야 되겠네. 근데 얘들아, 이 곡선 그래프를 보고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오케이? 못 찾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 자, 여기가 125지. (125가) 아까 전에 얼마나 그랬어요? 125에서 55를 더해준다는 얘기가 180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 정도쯤 면적을 찾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 나올까? 이게 되면 다 된 거지. 180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180 나와야 되는 거 알겠어요? 왜? 얘가 125잖아. 얘 0,55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의 x축과 이루는 그 면적이 함수값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0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는 함수값의 차이가 180이 나온다는 얘기고, 함수값이 18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면적, 도함수와 x축과 이루는 면적이 180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8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시각이 만들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둘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길이가 10이니까 10L이 됩니다. 다 됐나요? 이까지 됐어? 됐죠? 10L이 됩니다. 얘랑 곱해서 10L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거의 2배가 되겠지. 360이 되겠지. 그럼 L이 얼마가 된다? 6이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L이 6이 된다는 얘기고 딴 거 다 필요 없잖아. 6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시각은 얼마야? 11이지. 11일 때 속도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요? 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웬만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 대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본질이니까. 다 됐어요?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다 대처가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자, 로켓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자, 움직인 거리야. 잘 들어봐. 그러면
속도 함수를 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면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이동 거리니까 넓이라서 180과 요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우리가 변이 함수를 봤었을 때 이만큼 올라가서 얼마만큼? 125만큼 올라갔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지. 180만큼 내려갔지. 끝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얼마나 된다? 그냥 305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렇게 이렇게 보든 아니면 넓이로 하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됐죠? 얘로 주어질 때도 있고 얘로 주어질 때도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들 좀 봅시다. 841번 보자고. 841번. 수직선 위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Q가 시각 T에서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처음 위치가 0이란 얘기야. T가 0일 때 0이란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변이 함수가 지금은 0,55로 시작했죠. 얘는 누구로 시작한다? 0,0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0으로 시작하는데 자 V1에 T가 3T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V2T가 얼마가 될 거냐면 T-6T 제곱이 될 건데 T-6T의 제곱이 될 건데 얘가 P의 위치, 얘가 Q의 각각의 속도를 뜻하는 겁니다. P와 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자, 선분 P와 Q의 뭐다? 중점이야. 중점을 M이라고 합니다. 자, M이 원점을 다시 지날 때, 자, 여기 있는 이 M의 원점을 다시 지날 때 그때의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원점에서 걸리는 시간, 원점을 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잘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제일 짜증나요.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P의 속도지. 그럼 P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위치를 먼저 설정해 줄게 하고 P의 위치를 내가 FT라고 하자. 그럼 얘를 결국 F'T가 되는 거야. 납득하시죠? 오케이? 납득하시죠? 위치 미분하면 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Q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Q의 위치 GT 됐니? 잡아. 본인이 잡아야 돼. 그리고 G'입니다. 이가 됐어요? 이가 됐지? 그러면 이해돼요? FT, GT 됐지? FT, GT 그러면 P와 Q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위치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속도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당연히 위치의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각각의 위치에 그러니까 위치를 FT, GT 왜? 위치가 시각의 변함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얘의 중점은 이 M은 뭐가 되느냐? FT와 GT의 합을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합을 2로 나눠준 게 M이고 그러면 이제 뭐로 변하느냐? 얘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 얘를 알아봐야 되겠고 다시 원점에 위치할 때 이 녀석이 다시 0이 될 때를 묻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연구한다? 각각의 얘를 미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진 거예요. 더해서 나누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도함수잖아. 얘가 원함수잖아. 그럼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두 개 더해줍니다.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t 제곱이고 t고 저기 4t죠. 그 다음 더하기 4죠.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t 제곱이죠.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더하기 2t가 될 거고 더하기 얼마가 되느냐 하면 2가 되네.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요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볼게요. 가봅니다. 가볼게. 얘가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죠. 오케이? 위로 볼록합니다. 자,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얘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겠네. 쭉 내려가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쪽 면적이 될 때의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뜻이야.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잖아요. 다시 떨어져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최고 높이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문제에서 중점이 있는데, 중점 M이 있는데 이 M이 원점에 있을 거란 말이야. 제일 처음에 위치가 둘 다 0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 점점 상승할 겁니다. 꼼꼼하 0에서. 오케이? 그런데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이동 거리만큼 뭐 시각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 순간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올라갔다가 x축과 이루는 요 넓이가 요 넓이와 어디까지? 이 떨어졌었을 때 이만큼 뭐 면적이 있겠지. 이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뭘 알아봤다? 이미지를 알아보면서 이 관계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죠. 별까지 누구를?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를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2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나온다 라는 걸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그래서 기본은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다 됐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도함수와 원함수 관계가 좀 더 명확한 관계가 되겠지. 오케이? 됐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할 수 없냐고? 할 수 있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 중점이지. 누구의 중점이야? P와 Q의 위치의 중점이야. 그래서 위치의 중점이니까 위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서 각각을 FT, GT라고 둔 거예요. 그리고 FT, GT를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다? 중점이니까 2로 나눴죠. 2로 나누게 되면 자, 얘의 도함수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도함수는 각각 미분하니까 그대로 뭐가? 형태가 각각의 도함수를 더해서 나누기 2로 된다는 게 유지됐으니까 그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막 그래프의 요동치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도함수가 대략적으로 그려졌었을 때 자, 뭐를 구하여라 라고 했느냐 하면 원점에 다시 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원점에 다시 도달하려면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가 같아져야 된다.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부호만 변되니까 정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한번 보시고
자, 한 개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843번입니다) 843번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속도 또 나왔네. 자, 출발이 원점이에요. 원점이고 VPT가 얼마 나왔느냐면 거기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나왔고, 자, VQT가 얼마 나왔느냐면 4T 빼기 8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원점을 출발한 후에 P와 Q와 만날 때 시각 T. 자, 무릎 한번 봅시다. P와 Q가 만나는 거야. 만나는 순간에 T1,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전반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P와 Q의, 자, 거리가 최대인 순간에 D2야. 이게 이제 진짜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묻고 싶으니까 한목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 자, 잘 들어봐. 자, 잘 들어보세요. 얘가 FT입니다. FT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고, 얘는 GT를 미분해서 얘가 나온다고 합시다. 위치 함수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자, 위치 함수와 위치 함수를 각각 따로따로 그려봅시다.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X는 FT가 되겠죠.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GT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됐어? 이렇게 그려졌어. 이를테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고. 그럼 봐. 만나는 순간에 T1은 어느 방이냐?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겠지. 만난다잖아. 맞죠? 만난다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난다. 아, 얘가 빨간색이 GT라고 뒀었을 때 만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 또 봐봐. 뭐야? PQ 사이의 거리야. PQ 사이의 거리는 이 함수값의 차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최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서 최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떨어진 거리가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이쪽 근처에서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거잖아. 계산을 일단 필요로 하겠지.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제 얘랑 뺍니다. 누구? FT에서 GT를 뺍니다. 빼남수에서도 뭐를 아는데, 만나는 순간과 그 둘 사이의 거리의 차이의 최대값을 아는 것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는 일단 내려가겠죠. 그래프 자체가 내려갑니다.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대충 만나는 지점이니까.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만나는 순간은 어느 지점인데 여기 되는 순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이가 가장 커지는 거는 그 값에서 발생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해준다? 그렇죠. 빼줍니다. 빼주는데, 빼주는 이 녀석의 정보를 어떻게 해? 각각을 미분합니다. 미분한 수식이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다라는 얘기라고. 자,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빼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뺍시다.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t. 됐죠? 플러스 9가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자,
얘 제일 처음에 9입니다. 9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2분의 3일 때 2분의 3 맞는데 2분의 3일 때 됐지? 이렇게 될 거지.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빼함수입니다. 빼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출발한 후 T1, T2, T1, T2 이렇게 돼 있네. 자,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두 녀석의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X입니다. 제일 처음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0에서 시작하다 올라가겠지. 오케이? 올라가겠지. 그 올라간 만큼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지. 근데 문제는 올라가는 게 이게 차이가 점점점 벌어진다는 얘기고 차이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0이 되겠죠. 얘가 T1입니다. 오케이? 얘가 T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T1입니다.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T1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T2가 되겠지. T1이 T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